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용화의 생활정치입니다. 유용화의 생활정치 공식몰인 생활정치 마켓을 소개해드립니다. 생활정치에는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님들께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타임 세일 및 많은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생활정치 마켓의 회원이 되시면요, 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이고, 구독자분들은 꼭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자동 로그인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가입 가능하시며,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생활정치 마켓에 기재되어 있는 안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정치 마켓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쇼핑을 해주시는 것도 바로 저희 유용화의 생활정치 큰 후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원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임미애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경북의 목소리 임미애입니다. 실은 의원님께서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죠? 네,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의성에서 출마했으니까 네. 벌써 한 20년이 됐네요. 아이고, 그럼 대구 경북의 밑바닥 정서도 잘 아시고 각종 선거를 다 겪으셨겠네요. 맞습니다. 뭐 안 겪어본 선거가 없는 사람인지요. 자, 지금 경주에 계시죠? 네네. 경주는 왜 가셨습니까? 경주가 오늘 조계종에 그 25개 교구가 있는데요. 네네. 교구 주지스님들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네요. 그래서 여기 아주. 왔습니다. 그러셨고. 네. 자, 하여튼 지금 그냥 여론조사 지표라든가 나오는 분위기상으로는 대구가 디비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원님이 오랫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신 경험과 현장 분위기 속에서 대구의 지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밑바닥 민심이 변했다라는 거는 저희가 네.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도 좀 경험을 했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되게 그 자신의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총선에서 저희가 착각할 정도로 와, 네. 우리 이겼구나 이럴 정도로. 근데 실제로 막판에 표가 쫙 보수 쪽으로 결집하면서 예. 득표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변한 건 민주당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또 예, 그죠? 매일신문이면 네. 이 대구 경북의 그 보수 언론 중에 보수라고 하는 언론인데 네. 거기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한 결과에 또 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30%가 넘는 걸로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그 수치를 매일신문을 통해서 받아본 적이 없는 그래요?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한 20% 아니었나요? 지난 대선에서? 그죠? 22.7인가? 지난 대선에서 대구가 21% 얻었고요. 예. 경북이 23.8% 얻었죠. 대구보다 경북이 조금 근소하게 높긴 하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고요. 네. 원래는 우리가 늘 대구보다 한 2% 정도 뒤졌는데 네. 저희 그래도 경북은 22개 시군이 각자 저마다 이제 이 각자의 민주당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었는지 지난 22년 대선에서는 거기다가 후보가 안동 사람이니까 안동에서 처음으로 29%, 3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게 약간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평균치가. 자, 하여튼 이번에 30% 여론조사상입니다, 의원님. 네. 대구의 그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경북도 달라지고 있다. 이 원동력과 동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후보 요인이 큰가요? 아니면 좀
다른 간접적인 환경적 요인이 큰 건가요, 의원님? 두 개가 다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후보 요인도 큽니다. 아. 일단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워졌던 것이 네.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건 사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였구나라는 인식이 좀 많이 확산되었고, 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진 그 검찰 권력에 의한 그 뭐라 그럴까 탄압 속에서도 예. 꿋꿋하게 자기 자신의 결백함들을 지켜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이 해소된 경향이 좀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만치 털었는데도 아직도 구속을 못 시켰으면 죄가 없는 거냐 아니면 니네가 죄를 못 만든 거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죄를 네. 못 만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여준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아, 굉장히 큽니까? 굉장히 큽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대하는 태도와 네. 2017년도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경험했던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박근혜라는 사람은 새누리당이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키운 정치인이고 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어요. 네네. 그런데 국정농단에 의해서 탄핵이 되었을 때 박근혜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최순실로부터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 탄핵은 되었지만 이 당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의 탄핵은 네.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만든 후보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키운 후보가 아니라 네. 후보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소위 이쪽 지역 말로 하면 양자를 들인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이 양자가 당을 뿌리째 흔드는 일을 3년 동안 내내 한 거죠. 당대표 뽑아놓으면 갈아치우고 원내대표 갈아치우고 예. 해서는 안 될 짓을 계속했고 거기다가 계엄을 선포했고 최근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뽑은 후보를 바꿔치기 하는 일까지 쿠데타를 벌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어저께 안동에 갔더니 안동의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네. 대거 탈당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정말요? 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닥 민심이에요. 예. 홍준표 모임인가 지지선언도 좀 한몫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저희 아직 실제 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홍준표 지지자들의 그 이재명 지지 선언이나 또 네. 이재명 후보가 최근 그 광폭 행보를 하면서 권오을 의원이나 보수 쪽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이 네. 이쪽 사람들한테 보이치는 시그널은 뭐냐면 네. 우리가 계속 국민의힘 정치인을 통해서 이재명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악랄한 사람이다, 악마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었는데 네. 그게 아닌가 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데 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표로 연결하는 건 저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감정의 그 비호감도를 순화시키는 역할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권오을 의원도 한번 저희가 한번 모셔야겠네요. 권오을 의원이 네.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네, 이분이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이분이 그동안 보수 쪽에 몸담고서 정치 활동했을 때 인맥이 굉장히 광범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인맥을 다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본인이 왜 이재명을 지지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진심 어리군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뭐 하나 자리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입당하시기 전에 예. 뵀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운영하는 그 광화문에 있는 삼계탕집 가갖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뵀었는데 네. 그런 욕심이라기보단 지금 국민의힘은 이건 보수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갈등과 분열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어느 한쪽 진영만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네.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철학이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말이에요, 의원님. 약간 네. 좀 우려스러운 건 지난 총선에서도 바닥 민심은 좋았는데 선거 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번에도 혹시나 지금 네. 이제 국힘이 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 무슨 뭐 행정부까지 장악한다, 사법부까지 장악한다, 이재명 맞아요. 후보 독재를 한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야, 투표 6월 3일 날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그래도 찍어야지 국민의힘 지켜야지 뭐 이렇게 혹시나 돌아설 우려는 없나 싶기도 해요. 그럴 우려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언제든지 보수 쪽으로 다시 결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네. 게 뭐 객관적인 사실이고 네. 저희가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예, 예.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저하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 모두가 찍어준다고 하면 내가 얻는 표가 35%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부와 교류를 하면서 활동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네. 찍어주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표의 최대치가 네. 사실은 35% 정도였다라는 걸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만날 수 없는 유권자층들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워낙 고령화되어 있고 이분들은 저희가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예. 이분들의 투표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가 30%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고무적인 거예요. 이분들은 전화는 받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여론조사에 이분들은 참여는 해요. 네네. 예, 그런 상태에서 30%가 넘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득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이재명 후보에게 일단 마음은 좀 열었다, 그죠? 그게 정확한 평가라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봐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표를 줍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에 계속 돌아다녔던 동영상이 대구 서문시장 앞에서 권성동이가 유세를 하는데 네. 거기 서문시장 상인들과 주민들 같아요. 너 내려와라, 내려와라. 막 그런 동영상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보수 지지자들이. 근데 그 심판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개예요. 네. 하나는 뭐냐면 극우 집단들, 극우 보수 세력들은 권성동도 김문수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윤석열 탄핵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 때문에 네. 소위 전광훈류인 거죠. 예, 이런 사람들도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네. 정통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온건 보수주의자 이런 사람들 또한 탄핵의 강을 아직 넘지 못하고 계엄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국민의힘은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네. 양쪽 진영에서 모두 다 욕을 먹고 있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인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자, 의원님, 그러면 이제 선거 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전투표까지면은 뭐 20일도 안 남은 거죠. 실제로요. 네. 자, 주요한 변수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해 주시죠. 의원님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변수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그동안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건 네. 국민의힘 측에서 네. TK라도 사수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모두 다 여기 내려와서 몇 날 며칠을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바닥을 샅샅이 훑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버리면 보수는 갈 곳이 없고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넘어갑니다라는 얘기를 읍소 전략을 펴면 네. 이쪽 사람들이 또 흔들릴 여지가 있어서 저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음. 언젠가 조갑제옹이었나 정규제옹이 그 얘기했죠. 네. 국민의힘은 수도권 정당과 TK 정당으로 분리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도 제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것은 분열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네. 그 대신 저희는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유권자들한테 네. 더 낮은 자세로 좀 뭐라 그럴까, 저희야말로 읍소 전략으로 세상에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고 고립을 자초하면서 살아가겠느냐. 네. 네, 이런 읍소 전략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하여튼 뭐 남은 기간 동안 어려운 싸움을 우리 임미 의원님과 대구 경북에 있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마저 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30% 이상은 나오겠죠? 이재명 후보가? 모르겠어요. 3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찍어준다 그래야 30%예요. 알았습니다. 예. 네. 자, 의원님 고생하시고요. 지금도 경주에서 아주 고생하고 계신데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임미 의원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하시고 경주에 내려가셔서 선거운동하시는 임미 의원님을 저희들이 모셔봤습니다. 네,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